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네, 생성형 AI 붐이 굉장히 거센 요즘입니다. 네, MS가 오픈 AI에 대규모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밝힌 게 굉장히 화제를 이끌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이제 MS가 그 AI 인프라를 또 설치하기 위해서 최근에 얼마나 들었는지 이것을 이제 깜짝 공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AI가 오픈 AI의 GPT 모델을 이제 무사히 이렇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 AI 인프라에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칩인 A100 수만 개를 연결하고 이제 뭐 정전 방지를 위해서 이 서버의 렉을 뭐 재배치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수억 달러 더 넘게 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 AI의 챗 GPT를 원활히 작동하게 하기 위한 것 부분 그리고 뭐 다른 그런 모델들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게 사실 엔비디아의 매출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봐볼게요. 엔비디아가 지난해 데이터 센터 매출로 이제 1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로는 이제 19조 원 가량 되는 돈인데요. 지난해에도 이제 매출이 41%나 성장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한 와중에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그 오픈 AI를 통해서만 걷어들인 돈이 이제 조 단위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 시장이 지금은 오픈 AI와 몇몇 주자들에 한정돼 있지만 이게 빠르게 생성형 AI를 하는 곳들이 늘어나면 이런 매출 창출이 이제 정말 빠르게 일어날 것이 좀 명확해지잖아요. 그 점이 이제 좀 엔비디아에 굉장히 기대를 모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에서는 게이밍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했고 데이터 센터는 뭐 지금의 뭐 자율주행이나 옴니버스 이런 부분들처럼 좀 돈을 못 버는 신사업 부분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몇 년 만에 엔비디아의 정말 주력 성장원이 됐고 앞으로 정말 많은 캐시카우를 가져다 줄 곳이 됐으니까 정말 이 업계의 변화는 무색하죠. 그리고 미리 이걸 알아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소비자들과 앞단에서 직접적으로 접점을 이루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오픈 AI 관련해서는 이제 생성형 AI 관련해서는 뭐 MS의 그 빙에서 챗봇을 이용한다든지 오픈 AI에 직접 들어가서 그 구독 모델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비자와 직접 앞단에 닿아 있는 기업들은 이런 곳들이 있지만 사실 이 기업들이 컴퓨팅 자원들을 어디서 얻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엔비디아에서 컴퓨팅 자원을 조달하고 있어요. 자, 왜냐? 생성형 AI로 승부를 보려면 이제 MS가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고 빙에 챗봇을 도입하거나 또 이제 오늘 발표한 것은 이미지 생성 모델 달리를 이제 또 MS의 제품에 이제 이렇게 탑재를 한다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기술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럼 MS는 이걸 바탕으로 MS 애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걸 돌리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 컴퓨팅 자원은 어딘가에서 또 조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엔비디아인 거예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바드나 다른 생성형 AI 기술을 이제 돌릴 때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거고, 또 구글에 이제 TPU라는 자체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직화되는 버티컬로 이런 활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MS처럼 파트너십의 방법을 띄워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정말 대체하기 힘든 그런 곳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엔비디아는 애초에 이제 그 GPT라는 것 자체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모델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이 모든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모델인데 이걸 애초에 탑재한 그 트랜스포머 엔진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시켰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는 엔비디아의 대체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주가에도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10월만 해도 10월 14일 여기 보이실 거예요. 최저점을 기록할 때 주가가 11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3월 21일 현재 마감이 이제 261.99달러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5개월 만에 주가가 133%가 뛰었고요. 올해부터 보면은 이제 연중 83%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자, 올해 1월부터였어요. 이 엔비디아가 이 모든
모든 생성형 AI에 있어서 이 데이터 센터용 칩을 공급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용하면서 올해 1월부터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사실상 굳히기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현지 시간 3월 21일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 GTC 2023을 열면서 이렇게 지금 새로운 그런 칩을 선보였어요. 그래서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기조연설에서 현재 생성형 AI의 붐을 이제 두고 그리고 AI에 있어서 아이폰 모먼트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딥러닝부터 이어진 AI의 역사를 쭉 훑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 엔비디아가 처음 그 기여를 한 모먼트가 생깁니다. 그 제프린턴 교수를 비롯한 딥러닝 연구팀이 이제 알렉스넷 컴퓨터 비전 모델을 이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인 이미지넷에서 이걸 돌려야 되는데 이때 이제 처음 그 엔비디아의 지포스 GTX 580, 580을 쓰면서 이제 그 GTX 580이 1,400만 개의 이미지를 이제 학습시키면서 이제 엄청난 압도적인 차이로 그 1위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때도 엔비디아가 있었고 1호부터 10년 뒤인 이제 작년에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왔고 오픈AI에서 GPT-3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10년 전 대비 100만 배에 달하는 부동소수점 연산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이거 자체가 굉장한 자신감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물 들어온 김에 노를 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노를 제대로 저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첫 번째는 슈퍼컴퓨터 수준의 AI 인프라스트럭처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선보였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제 DGX 클라우드인데요. 사실상 1호 고객이 오픈 AI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방금 보시면 이제 젠슨왕 CEO가 뭐 오픈 AI에 들어가는 그 첫 모델 인스턴스를 이제 거기에 서명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DGX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A100의 후속 모델인 이제 A100의 후속 모델이자 연산 능력이 이제 전작의 9배에 달하는 A100 칩 이제 8개로 이루어진 이 하나의 거대한 그 단위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거대한 GPU처럼 작동을 하게 하는 이 단위를 이제 인스턴스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뭐 초당 400GB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인스턴스 하나당 이제 월 구독 서비스로 이제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내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월 구독료가 얼마냐? 인스턴스 하나당 36,999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4,8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비싸죠. 그런데 이를 스스로 설계하고 구성하는 비용 생각했을 때, 그냥 상황이나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여하는 게 낫겠다. 이런 고객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 이제 월 구독 모델이 이제 정착이 됐다 보니까 뭐 스타트업이나 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월 구독 모델을 받아들이는 그런 좀 열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은 각 클라우드사 고객들이 이제 브라우저로 접속했을 때 슈퍼컴퓨터 수준의 연산을 처리하는 것과 더불어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가 차별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차별화가 성공했느냐? 오늘 엔비디아가 밝히기로는 MS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GCP 그리고 이제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인 OCI까지 엔비디아의 DGX 클라우드를 쓰기로 했다고 발표합니다. 특히 이제 구글이 여기에 이제 구글은 어떻게 보면은 MS와 굉장히 지금 열혈 그런 경쟁을 펼치고 있는 곳으로서 언뜻 또 MS의 그런 파트너사인 엔비디아를 그럼
너의 파트너서 하니까 나에겐 적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또 이 빅테크의 파트너십 룰은 참 좀 신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번에 또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어요. 왜냐? 클라우드 부문에서는 후발주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통해서 확실히 가져갈 것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아마존의 AWS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데요. 뭐 AWS는 아직까지는 자체 AI 인퍼런스 엔진을 좀 활용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여요. 뭐 강자의 그런 좀 점유율이나 지위도 있기 때문일 텐데 앞으로 좀 엔비디아에 합류할지 이건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아마존 AWS는 뭐 2만여 개의 H100을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는 하지만 이제 이 GDX 자체에 이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무슨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놓은 게 이제 엔비디아가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들을 위한 AI 파운데이션 서비스입니다. 자, 이게 뭐냐? 지금 세 종류의 그 니모, 피카소, 바이오 니모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AI 학습 모델입니다. 첫 번째 니모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넣었을 때 텍스트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텍스트 투 텍스트 제너레이트 모델이고요. 두 번째 피카소의 지금 저 고양이가 보이죠? 이거 보면 이미지 그리고 영상 3D 모델을 또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이오니모인데요. 알파폴드 아시죠? 그 단백질 구조를 생성해내는 그런 모델처럼 이제 우리가 바이오 엔지니어링에 필요한 모델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학습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라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고객사의 그 고객들은 이제 원하는 바에 따라서 자체 맞춤형으로 이런 학습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말하는 건 누구나 그 자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을 이제 상품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내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좀 매력도가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당장 어떤 파트너사들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피카소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이 피카소는 지금 이미지나 영상 3D 모델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럼 기존의 이 파트너사들이 어떤 것들이 될까 봤을 때 게티 이미지라고 이제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이미지 아카이브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래서 게티는 사실 지금까지는 저작권을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성형 AI 그런 업체들과 각을 세우기도 했거든요. 뭐 일부 그 업체들에는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게티 이미지가 자체적으로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또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또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또 셔터스톡도 이런 이미지 영상 아카이브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3D 모델 같은 경우를 이제 제너레이트 하거나 디지털 트윈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또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최대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은 이제 어도비잖아요. 뭐 포토샵을 비롯해서 프리미어, 뭐 인스턴스 뭐 이런 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이제 엔비디아와 손을 잡으면서 앞으로 좀 이미지나 그런 3D 모델, 뭐 영상 솔루션 그런 것들을 이제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좀 생소하지만 아주 파격적인 모델인데요. 이게 바이오테크 기업들에는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이런 암젠이나 지금 에스트라제네카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파트너십에 같이 이제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한 그 생성형 AI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좀 구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젠슨항 CEO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생성형 AI의 대중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정보 격차, 이런 모든 문제, 뭐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컴퓨터 다음에 새로운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기술이 된다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겠죠.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당분간 추격 못할
격차를 벌리고 이제 대안 없는 강자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게 비교적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니까 충분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